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합니다. 스포츠 톡톡 김진원입니다. 네, 최현준입니다. 자, 이제는 축구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예, 참 이렇게 한숨이 우선 푹 나오는. 아니 물론 네.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봐왔지만 네. 만만한 팀이 없는 건 맞아요. 네, 아시아 전체적으로 축구 네. 수준이 올라간 건 3차 예선 최종 예선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막 5대0 이런 스코어는 정말 나오기 어려워요. 물론 네. 북한이 이제 5대1로 지긴 했는데 네. 카타르한테. 근데 한국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더군다나 홈에서 고향 네. 종합운동장에서 오만과 이제 맞붙었는데요. 오만한테 어떻게 비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비긴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또 한 번의 오만 참사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비긴 것도 비긴 거지만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게 다음 주에 요르단 만나는데 요르단은 지금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력 확정은 물 건너갔고 본선 일본은 또 그 사이에 최초로 자력 확정을 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네. 그러니까 개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 캐나다 빼고 가장 먼저 본선 진출 확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자력 확정이 이제 물 건너가 버렸고 이제 다음 주 요르단전에서 이겨도 자력 확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6월 매치까지 또 기다려요. 네, 게다가 요르단 좀 부담스러운 상대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그런 가운데 경기력도 사실은 전반 막판에 이강인 황희찬으로 이어지는 정말 환상적인 골 장면을 제외하면은 글쎄요, 이게 홈에서 오만을 상대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일단 이강인 패스는 진짜 입이 딱 벌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 수루 패스를 황희찬이 퍼스트 터치가 그것도 예술이었어요. 수비를 달고. 네. 야. 달리는 중에 네. 자기 앞에 이렇게 슈팅할 각으로 딱 네. 떨어뜨리죠. 네. 그건 정말 환상적이었죠. 진짜 이거는 빅리거구나 네. 싶어서 그 둘의 그거까지였습니다. 그 장면 말고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 너무 그리고 답답한 실점 장면은 기억에 남죠. 실점 장면은 진짜 사실 이게 뭐 손흥민을 이렇게 우선은 비난할 이강인 건 선수가 없어요.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선수들의 심판이 물론 조금 휘술에 인색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오심이다 할 그 정도는 아니죠. 아니었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네. 홈 어드밴티지를 감안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네. 이 심판이 정말 편파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넘어지고 그러면서 분명히 충돌은 있긴 있었는데 네. 파울을 안 보는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 심판이 전반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휘슬을 부는 거에 좀 인색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수들은.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번 엔트리에 빠졌죠. 네. 사실 황인범 선수도 좀 맞았고요. 수비의 핵인데 빠져서 포백이 조금 불안하자 싶었는데 저는 그래도 대체한 조유민, 권경원 이런 선수가 수비에서 괜찮았습니다. 네. 실점 장면도 사실 이 포백의 실수는 아니었거든요. 맞죠. 물론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한 욕할 사람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명백하게 실수한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는 손흥민이죠. 패스미스를 네. 했으니까. 근데 사실 포백의 조직력이나 이런 선수들 투지 같은 거는 저는 괜찮았다고 네. 봐요. 김민재가 빠진 공백이 그리 크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만의 공격이 사실 점유율도 저는 글쎄 7대3까지는 아니어도 한 6.5 대 3.5 정도는 한국이 점유율을 포지션도 앞섰고 슈팅도 많았는데 유효 슈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 개를 차도 유효 슈팅이 뭔가 없죠.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리고 오만은 그렇게 점유율 낮게 완전히 그러니까 무승부 작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기겠다는 것보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전반전부터 이제 수비 많이 두고 막 한 5백까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후방에 5명하고 중원에도 4명인가 놓고. 그러니까 중원 싸움에서 이 패스가 그 원톱이 주민규였잖아요. 처음에요. 네. 주민규가 전반전엔 아예 공을 못 잡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는 저는 욕할 그게가 아니라고 봐요. 오만전에. 근데 확실히 공격하고 미드필드진에서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빌드업에서 뭔가 부정확한 긴 패스를 남발하고 만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게 안 풀릴 때 오만을 상대로 전술은 뭔가,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후반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이게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 후반에 이게 뭐 만약에 공격수를 더 투입해서 투톱으로 바꿨으면은 그걸 더 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변화는 없이 그냥 계속 부정확한 그냥 주민규 패스들만, 전반에 고립됐다고 네. 그냥 후반 시작하면서 오세훈 넣고. 네. 근데 오세훈 헤딩 하나 괜찮았잖아요. 들어가서. 그거는 진짜 뭐 네. 타점도 좋고 됐는데 그럼 뭐 정면으로 갔으니 뭐 네.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전술 변화도 생각보다 뭐 일어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점 장면에서는 손흥민의 결정적인 패스가 있었지만 이강인 쓰러졌다고 해서 약간 좀 멀뚱멀뚱 사실은 뭐 그 골키퍼도 다이빙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심판이 휘슬 불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예요. 그냥 네. 죽어라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수비 가담 안 하고 이거 골키퍼도 막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홈에서 오만에게 1대1로 비기면서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지만 전술적으로도 야 이게 정말 홍명보 특유의 안 풀릴 때 전술이 그대로 나오지 않나 뭐 이제 그런 모습.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부진했어도 저는 패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앞으로 이 최종 예선. 아 그럼요. 네. 근데 아시아 팀한테도 못 이긴다. 네. 그러면 월드컵 본선 가서 물론 이게 전술이 모든 우리 조와 같은 조에 있는 팀들은 수비적으로 그렇죠. 나와요.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감안을 선수들이에요. 해야죠.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외래 수비적으로 나와야 될 팀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네네. 실력적으로. 네. 그래서 수비 전술은 우리가 그 예상을 못 합니까? 이 아시아권 국가들하고 할 때 한국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이 일본, 호주 정도 빼고 이란 빼고 어느 팀이 한국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다 그럼요. 선수비해요. 그럼요. 네. 그런 거를 아니 그냥 일반인인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코칭 스태프이 모를 리가 있어요. 네. 수비 강화할 것 상대팀이 그걸 뻔히 하는데 그거를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감독이고 그러니까요. 코치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제 좀 홍명보 감독이 선수단을 잘 이끌면서 잘 할 때는 잘 하지만 그게 약간 뭔가 유연한 전술 활용 없이 그냥 선수들한테 맡기는 그래서 안 풀리면은 그냥 안 풀려버리는 네,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는 야 이게 강팀들을 상대로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런 퀘스천 마크를 계속 막 물론 받게 합니다. 유수의 빅클럽도 뭐 네. 맨시티도 그렇고 리버풀도 그렇고 질 때 있어요. 네. 안 풀릴 때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그때만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경기 보란 듯이 만회해요. 네. 그게 강팀인데 네. 한국은 이게 답답한 경기가 계속되니까 나 홈에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홈에선 이겨야 네. 돼요. 그리고 이번에 어제 오만 이겼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요르단 이기면은 남은 경기 상관없이 그렇죠. 진출해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유럽에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한국 주전 선수들이 조금 맘 편하게 그럼요. 네. 손흥민도 좀 쉬어줘야 될 네. 때가 분명히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근데요 요르단이 팔레스타인 하는 거 보니까 무섭고 요르단은 이렇게 이제 제법 강팀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원정 가서 요르단 이기게 했지만 네. 그때 에이스 알타마리가 빠졌었거든요. 네. 알타마리 날라다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3골을 넣었는데 한국이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볼데드 상황. 네. 세트피트 상황에서 2골을 넣었거든요. 네네. 코너킥하고 프리킥. 네. 너무 이 전술이 기가 막힙니다. 아하. 그리고 순간순간 그 세트피스에서 몸놀림들이 와 이거 속을만 하다. 그러니까 체격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네. 움직이고 하잖아요. 요르단 선수들. 이야 이거 막기 어려운데 그래서 네. 세트피스 상황이 안 줄 수는 없죠. 코너킥 안 줄 네. 수 없고 프리킥 줄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네. 특히 세트피스에서는 이번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서 세트피스만으로 따지면은 진짜 그래요? 최정상급이에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비수들 선수들이 이번 오만전처럼 멀뚱멀뚱 안 돼요. 그랬다가는 네. 요르단한테는 정말 대참사가 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네, 홍명보 감독도 전술을 좀 잘 마련을 하고 유연하게 선수들도 지금 사실 이강인, 백승호 부상이 뭐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행이에요. 나올지는 지금 뭐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좀 부상들이 황인범, 김민재 주전들 부상들이 있는 상황에서 또 선수들이 좀 파이팅 해가지고 네, 요르단전을 승리를 거두고 요르단을 꺾으면 그래도 좀 안정권, 그러니까 그럼요. 좀 물론 이제 본선은 나갑니다.
네, 본선을 못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남은 일정을 좀 편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혈투를 네. 치르고 월드컵 가서 부상 이슈 생기는 이런 네. 경우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좀 네.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선수들 활용하면서 조기에 딱 확정을 짓으면 그 이후의 일정이 정말 그렇죠. 네. 오만전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4승 3무 승점 15점으로 요른나가 3점 차이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 기분이 영 안 좋은 찜찜한 그리고요. 또 같은 주에 이라크도 만만치 않죠. 연수예요. 그렇죠. 네. 사실 승점은 12점으로 같아요. 네네. 근데 이라크가요. 쿠웨이트한테 2대 0으로 지다가 네. 2대 2까지 끌고 가는데 막판 이 기세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만만한 팀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이 조금 더 파이팅 해주기를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네. 팀이 좀 어선할 때 또 좋은 승리 소식을 다음 주에는 좀 들려주기를 같이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기자 오늘도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